안녕하세요. 해강철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추구할 것이냐 육체를 추구할 것이냐,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즉 재물과 밀접한 관련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학문, 수양, 종교, 철학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고, 육체를 추구한다는 것은 장사나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육체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는 상호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상하면 정신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육체 일부가 절단된다고 해도 정신은 온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하면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 없이 건강한 육체가 있을 수 없고, 건강한 육체 없이 건강한 정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육체, 그것은 죽은 몸, 즉 시신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있는데 육체가 없는 것, 그것을 흔히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신과 육체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육체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체는 물질적이다. 그리고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같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육체가 한번 망가지면 회생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정신은 나의 의지, 생각, 지식, 교양, 신념, 믿음, 그리고 나의 내면의 세계.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 망가진 정신이 회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수양과 학문 정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는 육체와 정신 플러스 마음, 이 마음을 다져봐야 스트레스, 걱정, 불안, 고민 같은 것을 해결합니다. 이러한 심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 고민 등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신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도구가 종교, 철학, 명상, 요가, 걷기 운동, 등산,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즉 분위기를 바꿔라.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이나 분위기를 바꾼다는 얘기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는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머리를 손질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음꽃을 피운다든지, 또 풍수를 적용해서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꿔준다든지, 집안 청소, 화분 분갈이, 또 귀여운 애완동물들과 산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고,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인생에 대한 잡담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사주에서도 물질을 추구할 때와 정신을 추구할 때 운이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추구해야 될 운에 물질을 추구하면 파산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남성의 손과 사주를 비교하면서 물질을 추구할 것이냐 정신을 추구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보시면 손이 굉장히 두툼하고 탄력 있게 보입니다. 손가락이 짧은 데 비해서 손바닥이 정방형으로 굉장히 크죠. 이것을 흙의 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손은 실용적이고 낙천적이며 건강하고 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스태미너 짱입니다. 이러한 손의 소유자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강인합니다. 굉장히 정력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흙의 손은 자연과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정신도 추구하면 더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명선 반경을 보십시오. 생명선 아크가 둥그런 활처럼 굉장히 크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금성구, 월구, 제2화성구가 상당히 빵빵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흑에서는 두뇌선이 약간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선 또한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3대선이 강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잔선들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마냥 탄탄대로만 달릴 수는 없겠죠. 자, 여기 운명선을 보시면 쭉 잘 가다가 두뇌선에 일단 막힙니다. 그랬다가 다시 희미하게 한 가닥 올라가죠. 그리고 감정선에서 다시 변경돼서 올라갑니다. 이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감정선 위에, 그러니까 50세 이후에 운명선, 태양선, 수성선이 잘 안 보이죠. 이 얘기는 이때부터는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축년, 무오월, 갑술일, 계유시의 사주입니다. 자, 연과 시에서 개축과 계유가 이렇게 무오와 갑술을 포위해주고 있습니다. 음이 양을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갑목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시절이 좀 안 맞습니다. 물론 개수 두 개의 수가 있지만 무게합하면서 5월의 화기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기 인성이니까 평생 문서를 다루는 직업에서 종사합니다. 그리고 갑목에 오화, 술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두뇌도 총명하고 재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게합하면서 무토의 땅이 척박해지다 보니까 갑목이 뿌리 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오축으로 탕화살도 보이네요. 한편 술토 재성을 깔고 있고 바로 옆에 무토가 있으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운 한번 보시죠. 자, 배우자운을 중심으로 동일한 오행인 토가 무토, 축토, 또 오중의 기토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에 있는 축토와 축술형을 하고 유술천을 하죠. 배우자궁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주 10대 병진, 을묘, 갑인운 모군으로 흘렀습니다. 이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개축대운으로 들어오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습니다. 자, 갑목은 개수가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거기다 축토까지 오니까 오화상관을 축오천하고 배우자궁을 축술형으로 재차 가격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정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축토가 유금과 합하면서 재물력이 왕성해지죠. 강력하게 재물을 추구합니다. 자, 이제 임자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수가 오면 갑목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임자로 수기가 굉장히 강해지죠. 목이 물 위에 붕붕 뜨는 운입니다. 그리고 임자, 수, 어둠의 공간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인 5월에는 수기가 이렇게 강하게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자대운부터는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해대운 역시 신금이 오면서 갑목을 치겠죠. 또 지지에서는 해수가 오화랑 합하면서 화기를 꺼트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술해로 천문성까지 옵니다. 더욱더 정신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종교, 철학, 심리학, 명상,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에서도 물질을 추구해야 될 때와 정신을 추구해야 될 때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 정신이냐 물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감사합니다.